자, 그러면 교재 122쪽에 가볼게요. 가로 2번입니다. 122쪽. 자, 균형의 변화 다시 가볼 건데요. 예. 수요가 증가하는 거, 가격 상승 양증가입니다. 공급이 증가되는 거, 가격 하락 양증가입니다. 이때 가격 하락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내용은 수요와 공급이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수요와 공급이 한쪽만 움직였을 때를 봤습니다. 나머지 한쪽은 가만히 있고 한쪽만 움직였을 때. 자, 그런데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할 때,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때 가격 하락이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나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거든요. 맞나요?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하거든요. 그럼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알 수 없다가 정답인가요? 예,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가격은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대신에 둘 다 증가하기 때문에 양은 증가합니다. 무조건 증가합니다. 무조건 오른쪽이니까. 한 번 더 해보면 돼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여러분들. 기죽지 마요. 이거 모른다고 기죽지 마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요,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수요가 감소해도 가격은 하락하지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가격은 알 수가 없고요. 둘 다 감소하기 때문에 양은 감소하는 거예요. 세 번째, 수요가 증가되고요.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고요. 공급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가격 그랑이 어떻게 변합니까?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7번 보세요.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되면요, 가격은 상승해요. 양은 알 수가 없고요.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해요. 양은 알 수가 없고요. 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수요와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요,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일 때는요, 양을 알 수가 없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합니다. 둘 다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몰라요. 양만 증가. 수요 공급이 둘 다 감소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돼요? 몰라요. 양은 감소하는 거예요. 반대로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요, 가격은 상승하는데 양을 모르는 거예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지.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요, 가격은 하락하는데 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뭘 할 수 없다. 가격을 알 수가 없다. 양의 판단만 가능한 거예요. 수요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이더라. 그럼 뭘 할 수 있지만, 가격은 알 수 있지만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명하거든 이게.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방금 제가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알 수 없고 양은 증가된다. 아직도 그 맘에는 저는 변화가 없어요.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되면 가격을 알 수 없고 양만 증가된다고요. 아직도 그 맘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맘에 변화가 생기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동호 표시로 누가 누구 변화폭보다 더 크다고 나오는 거예요. 뭐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수요 증가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큰 거예요. 위에는 크기를 몰랐는데 이번에는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큰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두 개 같은 거고요. 이거 어떻게 푸느냐? 자, 10번 보실래요? 세로 축이 가격이고 가로 축이 양이고요. 요거는 수요 곡선, 요거는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이 균형이에요. 요걸 세 개를 그릴게요, 제가. 잠깐 자습하고 계세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예, 자습하고 계셨다가 제가 7번 보라고 하면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수요 증가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크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수요 증가를 많이 보내셔야 돼요. 수요 증가는 이만큼 가야 돼. 봤어요? 공급도 증가되긴 증가인데 폭이 좁아야 돼. 공급 증가는 이만큼 가야 돼. 이게 이제 수요 증가된 게 공급 증가된 것보다 폭이 큰 거야. 여기도 여기로 갈 거 아니야? 그럼 가격 뭐? 상승. 양 뭐? 증가. 지금 아까 모른다며. 아까는 폭을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요. 이제 폭을 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대충 가면 올 것 같습니까? 내가 그릴게, 내가 그릴게.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할게. 공급 증가는 이만큼 가요, 이만큼. 수요 증가는 이만큼만 가요. 조금만. 그럼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큰 거야. 그럼 여기 찍을 거 아니야? 가격은 뭐? 하락. 양 뭐? 증가. 세 번째는요,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같아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은 그리지 마세요. 저 같은 전문가들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요 정교함을 요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좀 정교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증가 보이십니까? 딱 요 폭만큼 공급이 증가돼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전문가는 봐봐, 이거. 아무렇게나 그래도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 수요 증가된 거 보이십니까? 그 폭만큼 공급이 딱 증가된 거야.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면 불변해요.
이 그래프 잘못 그리면 가격 불변이 안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정교함을 요하는 그래프라고. 양음하고 증가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게 신문제 나옵니다. 최근에 이게. 근데 지금부터 제가 그랬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요? 안 그려야 된다고요? 안 그려야 된다고요? 그래프 그리는 개수랑 합격률은 정확히 반비례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 안 그리고 맞추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크다면이 나오면 안 따라하면 후회할 텐데.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자,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누가 누구보다 크다 나오잖아요. 그럼 작은 건 무시해버리세요. 큰 것만 보는 거야. 그럼 수요 증가가 크다 그러면 수요 증가만 보는 거지. 보고 대답하세요. 가격, 상승, 양, 증가.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수요 증가만 크면 수요 증가만 보고 공급 증가는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수요 증가만 보고 가격, 상승의 양, 증가. 눈치 빠르신 분들은요. 두 번째는 뭐만 보면 돼? 공급 증가만 보면 돼. 수요 증가는 무시해버리고. 공급 증가는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우리끼리는 알잖아, 이거. 예. 그럼 가격 뭐, 하락, 양, 증가. 그래프를 안 그래도 답이 나온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시작.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같다면이 나오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요. 일단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가격, 몰라, 양, 증가 해놓고 같다면이 나오는 순간 몰라 했던 거 있잖아. 이걸 뭐로 바꿔주자? 불변으로 바꿔주자. 맞아요? 가격 뭐? 불변, 양, 증가. 이제는 제가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집안. 아까 제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나오면 가격 뭐? 몰라, 양, 증가 했던 이유를 알려드릴게.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자, 그냥 수요 증가, 공급 증가할 때는 왜 가격을 모르냐면요. 수요 증가 폭이 크면 가격은 말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공급 증가 폭이 크면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고, 같으면 가격은 말 수도 있기 때문에, 불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모른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자신있게 양을 증가시킨다고 했던 이유가 이 어떤 상황에서도 양은 많으니까 증가되니까 양은 증가된다는 얘기를 쓰는 거지. 어때요? 할만해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이 전혀 모르는 건 내 잘못인데? 아, 진짜 전혀 모르는 건 내 잘못입니다.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오든지 해야 돼.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다른 걸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전혀 모르면 안 되는데. 그건 내 잘못인데. 일반 과실이 아닌데, 그건 쌍방 과실인데. 자,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창문 좀 열어놓으니까 좋네요. 창문 좀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으니까. 창문 열어놓으면 춥죠? 좀 추워야 돼. 추우면 일단 잠을 안 잔다니까. 왜냐면 입 돌아가거든. 입이 돌아간다고. 자다 일어나면 입이 돌아가 있다고. 아이, 좋네. 좀 춥게 공부합시다, 우리. 너무 따뜻하게 공부하니까 자꾸 자요. 추운데 문 닫아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추위는 여러분들이, 이게 좀 안 좋은 조건일 때 공부가 잘 돼요. 참 보면 공부할 때 너무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 우리가 방석도 깔고 쿠션도 베고 커피도 한 잔 먹고 이렇게 쓱 잠이 들어. 너무 편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할 때보다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게 공부가 더 잘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집에는 책상이 너무 편해요. 제가 좋은 거 사더라고 보니까. 학원에 책상이 안 좋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지. 그러니까 못 잔다고 이게. 그렇거든. 그러니까 좀 조건을 안 좋게 만들어 놓으면 공부가 더 잘 돼요. 돈을 내고 이렇게 독서실 같은 데 가는 이유가 그런 데가 공부가 잘 되는 게 집에는 너무 편해. 너무 좋은 책상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 와서 공부할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은 집에 책상을 바꿔봐. 알겠죠? 네, 요거 한 세트에 5만원씩 팔 테니까, 네. 요거 사가셔서 여기 앉아놓고 공부를 하시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이 딱딱해서 이제 자기는 이게 너무 딱딱하거든. 조건이 너무 좋으면 자요. 조건을 좀 안 좋게 만들어 놓읍시다. 바람 불고 좋네요. 바람 불고 좋네. 추워요? 참아요. 담요 덮고 계시는 거예요? 추워요? 저 옷 좀 벗어줘요, 이분. 예. 남자분들. 이런 거 멋있잖아. 예. 추워요? 하면 뒤에 남자분이 한 분이 와서 옷을 탁 걸쳐놓고 자기 자리로 가서 공부하고 이런. 요분 옷 나중에 옷 하나 걸쳐주세요. 자, 시험 보세요. 자, 수요 증가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웃고 즐기는 가운데 한 개 더 기억이 안 나죠? 예. 수요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맞아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요? 상승합니다. 가격은 무조건 상승해요. 맞아요? 근데 한 놈은 오른쪽, 왼쪽. 증가니까. 한 놈은 왼쪽, 감소니까. 양은 알 수 없어요. 맞아요? 자, 우리 두 번째 기회인데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면 나왔어요. 뭐만 봐라? 수요 증가만 봐라. 맞아요? 손 어떻게? 요래. 수요 증가니까 손 요래. 가격 상승, 양 뭐 증가. 공급 감소가 크다면 그럼 공급 감소만 봐라. 손 어떻게? 손 어떻게? 요래. 아, 지금 한 분이 손 어떻게 그러니까 요래하고 손은 안 하고 요래만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아, 진짜 있네. 손 어떻게 그리고 요래 그리고 손 보니까 손을 안 하고 있어.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습관인데. 손 어떻게? 요래. 요게 공급 감소잖아. 가격 뭐 상승, 양 뭐 감소.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걸 불변으로 처리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불변으로 처리하지 말고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뭐 상승, 양, 몰랐는데 뭐가 나오면 같다면이 되면 몰라 했던 걸 뭐로 바꿔주자? 불변으로 바꿔주자. 이게 지금은 좀 어려운데 습관화되면요. 나중에는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 몰랐던 걸 불변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단계를 거치죠. 알겠습니까?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같다면이 뜨면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뭐 상승, 양 뭐 몰라 해놓고 같다면을 띄우면서 양 뭐 불변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 그려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푸냐면 절 보시고 한 번 더 해봅시다. 공식처럼 해봅시다.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시작. 작은 거는요? 무시. 이거 무시. 같다면이 나오면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놓은 다음 그럼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뭐 돼 있는 걸 몰라 돼 있는 걸 뭐로 불변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잘 보세요. 총정리해드리면 수요가 움직이는 때 공급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나머지 한쪽 가만히 있고 수요 증가는 이렇게 수요 감소는 이렇게 공급 증가는 이렇게 공급 감소는 이렇게 가격량이 변한다. 됐어요? 수요 공급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하면 가격을 몰라. 양만 하는 거야.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다든지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다든지 이랬을 때는 가격을 알아. 양을 몰라. 그런데 양도 아는 방법이 있고 가격도 아는 방법이 있어요. 크기를 알면. 크기가 나왔을 때는요. 누가 크다 그러면 큰 것만 보면 돼. 작은 거는 뭐하고? 무시하고. 근데 같다면이 나오잖아요.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뭐가 있을 건데 몰라 있을 건데 그 몰라를 뭘로? 불변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작년시험에 안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작년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작년시험은 가장 중요한 걸 안 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칠판 한번 보세요. 좀 보세요.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평이에요. 어떻게 모양이라고요? 수평. 맞아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이에요. 어떤 모양이라고요? 수직. 자, 수요와 공급이요. 정상적으로 우하향, 우상향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수평이 나오기도 하고. 암기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완전 탄력 이렇게 암기하세요. 완전 탄력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뭐가 나와요? 수평이 나오지. 완전 비탄력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럼 기울기가 뭐가 나와요? 수직. 물론 말로 안 되지만 원래 이 바닥이 좀 그래요. 이 바닥이 말로 안 되는 게 기억에 더 오래 남아. 말이 되는 건 기억에 안 남아. 말이 안 되는 게 기억에 더 오래 남지. 우리 지난주 이런 거 했잖아. 법경기 세 개가 결합이 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다 까먹었어.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보는 건 두 개가 결합이 됐잖아.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이런 기억이 오래 남는다니까. 세 개가 결합되면 말 길게, 두 개가 결합되면 말 짧게. 이것도 마찬가지. 완전 탄력은 기울기 뭐? 수평. 완전 비탄력은 기울기, 수직. 자, 그럼 문제 풉니다. 이때 수요가 증가했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했대. 이게 수요 곡선 아니야? 증가되면 이렇게 갈걸? 감소되면 이렇게 되고. 그럼 수요가 증가되고 감소되고 나발이고 뭐가 불변이야? 가격이 불변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요 곡선이라고 쳐봐. 반대로 공급이 증가되고 감소됐다. 공급이 증가되고 감소되면 이렇게 되거든. 이때도 뭐 가격 불변. 그럼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뭐 불변? 가격 불변. 뭐는 변하고 양은 변하고. 한 놈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를 어떤 짓을 하든 공급을 어떤 짓을 하든 여기다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요. 뭐 불변? 양 불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한쪽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 불변? 가격 불변.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 불변.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10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이때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때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는 식으로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을 나머지 한쪽에 줘버린다고. 원래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뭐가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에 양 증가입니다. 원래는 이렇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증가되면 가격 상승에 양 증가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 많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잘 보세요. 완전 탄력은 공급 곡선이 뭐라는 얘기다? 수평이라는 얘기다. 맞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무슨 얘기다? 수직이라는 얘기다. 맞아요? 이때 수요가 뭐 했다? 증가했다. 증가는 오른쪽? 가격. 불변의 양 증가한다. 됐어요? 수요가 뭐 했다? 증가했다. 보이세요? 가격 뭐 상승의 양 뭐 불변이란 얘기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면 절단납니다. 안 그리고. 자, 그래프 안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요. 손으로 한번 찍어봐요. 찍고 그걸 봐요. 보고 그걸 본 상태로 말하세요. 말하세요. 3단계 요령이 있거든요. 찍고 보고 말하세요. 찍고 보고 말하세요. 뭐를 말하시냐면 불변을 말하세요. 불변을 말하세요. 자, 그러면 팔로 찍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세요. 입으로는 뭘 말하시냐면 불변을 말하세요. 알겠죠? 예, 한번 해볼게요. 완전 탄력. 자, 손으로 찍어봐요. 완전 탄력. 완전 탄력 수평 맞습니까? 예, 찍고 보세요. 찍은 걸. 자, 찍었죠? 찍고 보니까 그게 뭐야? 가격이야. 아니, 완전 탄력은 수평으로 찍잖아. 찍고 보니까 그게 찍은 게 뭐야? 그게 가격. 그거를 불변이라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뭐? 가격 불변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 탄력적일 때 무조건 가격 불변인 거야. 이게 가격을 불변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야. 완전 비탄력 찍어봐요. 찍고 보세요. 찍은 게 뭐야? 뭐? 양불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게 3단계처럼 보이는데 3단계가 아니고 1단계로 끝내야 됩니다. 완전 탄력적일 때 뭐? 가격 불변 이렇게.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양불변. 어떤 분들이 많냐면요. 찍고 보는 것까지 하는데 입으로 말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찍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말해보세요. 그러면 말은 못하겠어. 찍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불변. 그러면 요거 여기 그래프 그리지 말고 한번 대답해봐요. 그리지 말고. 완전 탄력적일 때 뭐? 불변 해놓고 수요가 뭐 했으니? 증가했으니 양은 증가하겠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 찍고 보세요. 뭐? 양불변. 불변 해놓고 양불변 해놓고 수요가 뭐 했으니? 증가했으니 가격은 상승하겠네. 이렇게 푸는 거지. 알겠습니까? 총정리해 드릴게요. 총정리. 자, 보세요. 자, 이거 PQ 해봐요.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양 증가. 내가 할게.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 증가. 수업. 예. 저 못 믿어서 미안해요. 가격 하락 양 증가. 공급 감소. 상승 양 감소. 맞아요? 수요공급 둘 다 증가했을 때나 둘 다 감소했을 때는 가격을 몰라요. 수요공급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양을 모르고요. 아는 방법은요. 누가 누구보다 크다면이 나와주면, 같다면이 나와주면 그 몰라고 했던 걸 알게 돼요. 근데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보고요. 작은 건 무시하면 돼요. 그럼 한 개만 보면 돼. 크다면이 나오면 큰 건 무시하고 미쳤나봐. 큰 것만 보고 작은 건 무시하면 돼. 근데 같다면이 나오면 몰라 했던 걸 불변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불변을 외쳐주면 되는데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양 불변 해주면 됩니다. 이게 교재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122쪽에 가로 2번. 120쪽 가로 2번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라는 제목을 찾았습니까? 동남이 1번, 2번 묶고 동남이 3번, 4번을 묶어봐요. 그리고 1, 2 묶고 3, 4를 묶었으면 왜 묶었는지 알아야 돼.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몰라요? 양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 가격 몰라요? 양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에 양 몰라요? 예.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에 양 몰라요. 1, 2를 묶은 이유는 수요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뭐 몰라? 가격 몰라. 3, 4를 묶은 이유는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뭐 몰라? 양 몰라. 오른쪽 쭉 나와 있는데 한 번에 정리되어 있는 표를 봅시다. 교재 124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124쪽에 제가 제일 밑에 보니까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까? 거기 1, 2, 3, 4 나와 있잖아. 거기서 제가 아까 1번, 3번을 봐드렸으니까 이번에 2번, 4번 봐드릴게. 동남이 2번하고 동남이 4번 봐드릴게. 동남이 2번부터 봅니다. 2번 수요 감소, 공급 감소죠? 가격은요? 할 수 없어요. 양은 감소야. 근데 기억에 뭐가 커? 수요 감소가 커. 그럼 수요 감소 보면 되겠지. 가격 하락, 양 감소. 니은에 공급 감소가 크네. 그럼 공급 감소 보면 되겠지. 가격 상승해, 양 감소. 같다면이 나오면 아까 뭘 몰랐는데? 가격 몰랐는데 그 가격을 뭐로 처리하고 불변으로 처리하고 양은 감소되는 거야.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으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뜹니까? 가격 하락 양은 뭘 알 수 없어요. 근데 기억해 보니까 수요 감소가 더 크지? 그럼 그건 보면 되거든. 가격 하락 양 감소. 니은에 보니까 공급 증가 더 크지? 공급 증가 보면 되거든. 가격 하락 양 증가. 같다면 나오면 가격은 그대로 하락하고 아까 몰라 했던 양이 뭐 된다? 불변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집에 가서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1, 2, 3, 4를 보시면서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을 보면서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걸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그 유명한 가로 3번. 수요와 공급이 어느 한쪽이 완전 뭐이거나 탄력적이거나 이거 수평이거나 완전 뭐 비탄력적일 때 수직일 때를 보자는 겁니다. 이것도 총 정리되어 있는 표를 한번 봅시다. 126 제일 밑에 126쪽 제일 밑에 보니까 그래프 표 하나 나옵니까? 자 1번에 수요 완전 탄력의 공급 증가야. 불분부터 합시다. 가격 뭐 불변 해놓고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 완전 비탄력의 공급이 증가했다. 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말 거고 하락. 이번에 양이 뭐 불변. 동그라미 3번 4번 갑니다. 완전 탄력의 수요 증가. 가격 불변의 양 증가. 4번 완전 비탄력의 수요 증가. 가격 상승의 양 불변. 그러면 대답합시다. 1번하고 3번은 공통점이 완전 뭐일 때다? 탄력일 때다. 옆에 보니까 가격이 뭐 돼 있다? 불변돼 있다. 2번 4번의 공통점은 완전 뭐일 때다? 비탄력적일 때다. 저 끝에 가보니까 뭐가 불변이다? 양이 불변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 할 때도 손 동원해서 푸시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자칫 잘못하면 틀리거든 우리 시험이. 자칫 잘못하면. 365일 중에 364일 알다가 시험장 당일날 하루 가서 실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64일 동안 모르다가 당일날 하루만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4일 동안 알다가 그날 따라 실수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려면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을 손으로 찍어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탄력성으로 갑니다. 제가 보는 것만 보세요. 우리 교재 페이지 130쪽으로 갑니다. 130쪽.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으로 갈게요. 130쪽 수요 공급의 탄력성. 오늘 요거 하고 집에 갑니다.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탄력성 오늘 다 못 끝내겠네. 그래, 수요 공급 무리하지 맙시다. 다 끝내지 말고 제가 오늘은 탄력성의 정의 정도만 살펴보고 오늘 일찍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화끈하게 일찍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딱 2시에 보내드릴게. 2시 10분에 보내드릴게. 2시 10분에. 자꾸 지난주에 수업 좀 늦게 마쳤더니만 그 항의가 막 빗발치더라고요. 다시 늦게 맞춰버리면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협박 전화도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일찍 맞춰드리겠습니다. 130쪽 수요 공급의 탄력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협박 전화할 때는 주로 익명으로 하시더라고요. 익명으로. 개노생한테 좀 일찍 맞히라 그래라. 그렇게. 늦게 맞히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무서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거 탄력성의 정의 정도만 하고 갈게요. 제방 보십니다.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이에요. 가격 탄력성. 자,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양의 변화율이에요. 양. 용어로 표현하면 가격은 P 맞습니까? 양은 Q 맞고 밑에 게 자극이에요. 밑에 게 반응이고. 결국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얼마나 오느냐를 가지고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분모분의 분자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요. 밑에 게 먼저 뜨고 위에 게 나중에 떠요. 그러니까 아까 수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거든. 그럼 대답하시죠. 무엇이 변할 때?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수요 교차 탄력성은요. X제 가격, Y제 수요거든. 그럼 무엇이 먼저 변할 때? X제 가격이 먼저 변할 때 Y제 수요가 어떻게 변하냐. 항상 밑에 건 먼저 읽고 위에 건 나중에 읽어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무엇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그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출발할게요. 7번 보세요. 가격을 10%만큼 변화시켰어요. 근데 수요량이 10% 변했습니다. 그럼 탄력성이 1이 나와요. 10분의 11이 맞습니까? 1 유명합니다. 이걸 단위 탄력이라고 합니다. 뭐라 부른다? 좋습니다. 단위 탄력. 그 탄력성의 기준은 항상 뭐다? 1이고 1을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죠. 자극 10을 줬는데 반응이 5밖에 안 왔다. 그럼 탄력성 1보다 적지. 맞아요? 이거 작다. 이걸 갖다 우리 비탄력적이다. 그래요. 알겠어요? 예. 0.5니까 1보다 작지.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자극 10의 반응이 20이었다. 탄력 1보다 크지? 2니까. 이거는 탄력적이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가격 탄력성을 수업하면서 앞으로는 1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안 할 거야. 탄력성이 크다고 얘기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탄력성이 크다는 말이 뭐보다 크다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항상 기준점이 뭐예요? 이것도 0 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격 탄력성 기준점은 뭡니까? 할 때 0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깝깝한 사람들. 가격 탄력성 기준점이 얼마다? 1.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말은 뭐보다 크다는 얘기야? 1보다 크고 그건 뭐? 탄력. 가격 탄력성 1보다 다시. 가격 탄력성이 작다.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뭐? 비탄력. 그러니까 이거 동요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탄력성이 크다.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뭐? 탄력. 이거 세 개가 동요야. 탄력성이 크다. 1보다 크다. 탄력적 동요야. 탄력성이 작다.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뭐? 비탄력이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극 10을 줬는데 반응이 제로가 왔어. 반응이 없네? 그럼 10분의 제로는 얼마야? 0이지 뭐. 맞아요? 이걸 그 유명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유명하죠. 완전 비탄력. 그 완전 비탄력은 반응이 있다 없다? 없다. 이번에는 자극 10의 반응이 무한대로 오고 있다. 탄력성 합도 무한대가 되겠지? 요걸 갖다가 우리는 그 유명한 완전 탄력이라고 불러요. 완전 탄력. 그래서 탄력성 기준은 총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절 보시고 탄력성 쉽게 이해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역 주변을 배회하다가 골목에서 담배 피는 고등학생 5명을 만난 거예요. 고등학생. 담배값 올랐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지.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정의감에 불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말이야. 길거 담배를 피워? 그러면서 뺨을 한 대씩 때렸습니다. 이렇게. 때렸습니다. 흥미진진해지죠? 예, 잘 들어봐요. 이걸 갖다 우리는 자극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자극을 줬냐면요. 담배 피우고 있는 고등학생 5명한테 뺨을 한 대씩 때리는 자극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응? 그들만 당신 뭐야? 하면서 한 명이 한 대씩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몇 대를 때리고 5대를 때리고 몇 대를 맞았어요? 5대를 맞았지. 그럼 저는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단위 탄력적인 놈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 나는 개론생이니까. 그게 단위 탄력이야. 내가 자극을 준 만큼 반응이 오는 경우를 단위 탄력이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5대를 때렸지 내가. 이놈들 담배를 피다니 때렸어. 그때면 한 놈이 2대씩 저를 때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는 몇 대를 때리고 5대 자극을 줬는데 반응이 10대가 왔지.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놈들 탄력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알겠어요? 5대를 때렸더니만 그 3놈은 가만히 있고 2놈만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다행이네. 이놈들 비탄력적인 놈들이구나 생각을 하겠지. 5을 때렸어. 5놈이 담배를 끄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피지 않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어. 그럼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완전 비탄력적인 놈, 반응이 없는 놈들이에요. 알겠어요? 제일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뭐 생각해도 끔찍한데 5을 때렸어. 근데 막 5놈 친구 불러와가지고 막 20명이서 나를 딸 때리고 지금도 맞고 있어 막 나는. 그럼 나는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 이씨 잘못 건드렸구나. 완전 탄력적인 놈들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탄력, 비탄력, 단위 탄력,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가격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 양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내가 준 만큼만 자극이 오면 단위 탄력, 준 것보다 많이 오면 탄력, 준 것보다 반응이 적게 오면 비탄력, 반응이 없으면 완전 비탄력, 반응이 엄청나게 오면 완전 탄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요, 집 주변에 담배 피는 애들, 비행 청소년들 많다고 한번 가보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지. 그리고 탄력인지 비탄력적인지 다음 주에 저한테 이제 그 결과를 갖다가 경과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완전 탄력적인 분은 병원에 계시겠죠. 저한테 경과 보고를 못 하겠지만, 이게 탄력과 비탄력,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단위 탄력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기울기로 내버리는, 기울기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로 문제를 내버리는데, 가격 탄력성과 기울기 관계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를 하면, 자, 가볼게요.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작아요. 탄력성이 작으면 기울기는 크고. 그러니까,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럼 대답해볼까요? 탄력성이 크다. 촌스럽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럼 이걸 2글자로. 탄력. 맞아요? 근데 기울기는 작다. 기울기 작다고 얘기하잖아요. 기울기가 완만하다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반대로. 탄력성이 작다. 이제 얘기해봐요.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3글자로. 비탄력. 그럼 기울기는 뭐하다? 크다. 기울기가 크다는 말은 기울기가 가파르다. 급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뭐해지고? 완만해지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급해지는데 이렇게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비례 관계다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 안 그리고 반비례 관계 안 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프는 4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4개. 첫 번째는 완만한 기울기 보여드릴게. 완만한 기울기. 두 번째는 가파른 기울기.
세 번째는 수평인 기울기. 네 번째는 수직인 기울기. 이렇게 4개가지가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바로 읽는 방법, 지금부터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사람 있습니다. 요 사람. 이 사람 등산하는 사람입니다. 등산객. 이 사람 등산 오래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요걸 이제 등산로다라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등산로 출발점 4개에다가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이건 자극이에요. 저는 지금 어떤 자극을 줬냐면 등산객을 등산로 출발점 4개 떨어뜨리는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반응을 지켜보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반응 많이 오면 탄력. 반응 적게 오면 비탄력. 반응 없으면 완전 비탄력. 반응 엄청나게 오면 완전 탄력. 그만은 우리가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완만한 길이야. 이 사람 등산 잘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완만한 길이니까. 반응 많이 왔다. 그 어떻게 얘기한다? 탄력. 맞아요? 이런 길은 조금 가다 지쳐 너무 가팔랐어요. 맞아요? 그럼 이런 길은 반응이 적게 왔다? 그럼 뭐 비탄력. 여러분들 치면 보세요. 이런 길. 이런 길. 이 등산로가 아니야. 평지지. 등산으로 단련된 몸 평지에 위치시키면요. 엄청나게 많이 움직입니다. 맞나요? 그럼 이런 길은 반응이 엄청나게 와서 완전 탄력입니다. 맞아요? 문제는 네 번째 길이에요. 네 번째 길은요.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수직이기 때문에. 반응이 전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런 길은요. 반응이 전혀 없다 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간혹 수업 시간에 이상한 얘기를 꺼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좀 이럴 수 있잖아. 막 그러면서 수업 흐름을 뚝 끊어버리고 저로 하여금 더 이상 수업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쌤 암벽 등반하면 되잖아. 암벽 등반. 뭐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굳이 막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암벽 등반하면 조금만 움직일 수 있으니 그걸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예외가 있으니까 막 그렇게 세상을 갖다가 유도리 없이 말이야. 꽉 막힌 채로 맹지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가도 안 나. 그렇게 허가도 안 나는 채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어떤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가져와서 수업의 흐름을 뚝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생각을 하시고 암벽 등반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흐름에 맞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을 테니까 제 손모양을 보고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탄력, 비탄력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울기 보고 바로 대답하셔야 돼. 이거 완전 비탄력, 요거 완전 탄력, 요거는 그냥 탄력, 요거는 비탄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화. 집에 가시는 길에 뭐 차로 오시는 분들은 차에서 신호 대기 받았을 때 완전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 그리고 신호 받아서 가고. 전철 타고 오신 분들은 전철 타고 보니까 이게 좀 들었어. 완전 비탄력. 그러면서 또 한번 내려보는 거지.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지. 응? 그렇게 하시다 보면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이해하실 수가 있고. 참고로 이건 몰라도 되는데 단위 탄력적이 있어요. 단위 탄력적은 탄력성 1이라 그랬죠. 요거는 기울기상에 표시하면 요런 모양이 나와요. 원래. 요런 모양. 요거 갖다 이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직각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직각 쌍곡선. 왜 쌍곡선이냐면 이렇게 곡선이 쌍으로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직각 쌍곡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쌍곡선이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 경제론에서는요.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이란 말이야. 그리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거든. 오랜만에 들어보죠. 예.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경제론에서는 가격이 100원일 때, 200원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가격이 마이너스 100원일 때, 마이너스 200원일 때는 생각하잖아요. 양이 10개일 때, 20개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양이 마이너스 10개를 사고 마이너스 20개를 사고는 개념이 없어요. 경제론에서는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요런 모양만 직각 쌍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쌍곡선이 아닌데 원래는 쌍곡선이 맞았지. 근데 경제론에서는 적용을 해보니까 쌍곡선 형태가 아니지만 요게 탄력성이 1일 때고 이걸 직각 쌍곡선이라고 이제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봅니다. 요는 완전 비탄력, 요는 그냥 비탄력, 요는 그냥 탄력, 요는 완전 탄력하고 직각 쌍곡선의 형태가 되면 요거를 단위 탄력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쌍곡선의 모양은 아니지만 그냥 직각 쌍곡선이라고 표현을 하자. 그때 탄력성이 얼마다? 1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은 가계 탄력성이라고 했고 가계 탄력성은 최소값이 얼마냐면 0이야. 0. 0 맞습니까? 기준점은 1, 최대값은 무한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최소값 0, 기준값 1, 최대값 무한대. 그 사이에 탄력, 비탄력이 있는 거잖아.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수요의 가계 탄력성이라는 놈은요. 자, 잘 봐요. 수요의 가계 탄력성이라는 놈은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야. 무엇의 변화율분의 무엇의 변화율이라고?
가격의 변화를 분해 수요량의 변화. 밑에 게 항상 자극이라고 그랬어. 뭐를 변화시켰을 때?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격 탄력성이 2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2. 가격을 10% 올렸어. 그럼 수요량이 20%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 이런 건 계산 문제에 넣지도 않아요, 사실은. 작년에 계산 문제 여러 문제 나왔다고 하는데, 한 문제는 사실 계산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시험에 나왔다니까? 시험에 나왔던 문제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탄력성이 2인데, 가격을 4% 인상시켰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느냐,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탄력성 2야? 가격 4% 인상시켜? 그럼 수요량은 몇 프로가? 8%가 어떻게 돼요? 줄어요. 왜 줄어요? 수요법칙이에요. 수요법칙.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더지 잡는 기분으로 강의를 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 같이 놓으면 하나 까먹어요. 탄력성 오면 수요법칙을 까먹어요. 가격이 많으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 왜 줄어? 수요법칙이야, 그게.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이 줄는 게 수요법칙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까? 가격 내려. 4%. 그럼 답. 수요량은 8%. 증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근데 사실 이건 2가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한번 해볼까? 가격을 4% 내렸어? 마이너스 4% 아닙니까? 내렸으니까 수요량 8% 증가했어? 플러스 8%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4%분의 플러스 8%는 마이너스 2지. 근데 가격 올려볼까? 4% 올렸어. 그럼 수요량 8% 줄지. 그럼 마이너스 8% 되잖아. 그럼 얼마야? 역시 마이너스예요. 근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슨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은 기준값 1, 최대값 무한대, 최소값 0. 0이 뭔 말인지 아세요? 가격 탄력성은요, 0 밑으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이너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격 탄력성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맨날 마이너스예요. 나오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맨날 마이너스야. 어떻게 하느냐? 절대값 씌워요. 뭐 씌운다고요? 수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절대값을 씌워요. 절대값을 먼저 볼까요? 2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얼마야? 2야.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의 의미는요, 안에 있는 부를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플러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럼 수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안 씌워야 돼요? 반드시 씌워야 돼요. 절대값을 안 씌우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누구랑 누구의 관계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세 글자. 반비례, 한 글자. 부호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밖에 안 나와요. 마이너스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0 밑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를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탄력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의 가격 탄력성이 절대값을 씌웁니다. 우리가 반드시 씌울 거예요. 앞으로 저는 수의 가격 탄력성에서 단 한 번도 절대값을 안 씌우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씌우긴 씌우는데 1년 동안 왜 씌우는지를 모른 채로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있어요. 그 수의 가격 탄력성에서 절대값을 씌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묻는다니까. 그 왜 씌웠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씌웠잖아. 네가. 내가 씌웠나? 네가 씌웠지? 그런다니까.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이유는 몰라. 이유는 모른 채로 절대값을 맨날 씌우고 그렇게 시간 흘러가는 거예요. 몰라, 이유를. 왜 절대값을 씌워요? 가격 탄력성 최소값이 얼마야 되는데? 0.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수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족정무가 나온다.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래서 뭐를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기도 수요 법칙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기출문제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자, 대답하세요 이제. 이거 우리 연습 진짜 많이 했던 거거든요. 작년에도 이거 시험 들어가기 전에 연습 진짜 많이 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수의 가격 탄력성 0.5야. 가격을 10% 내렸어. 수요량은 얼마나 변할까요? 문제 냈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1번 10% 증가. 2번 10% 감소. 답을 얘기해 주세요. 답을. 주관식으로 말고 객관식으로. 5% 증가. 5% 감소. 5번 15% 증가.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요, 답 아닌 것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가격은 뭐 했어요? 하락시켰지. 그럼 양은 뭐 해야 돼? 그 양 감소되는 게 일단 날아가는 거예요. 가격을 하락시키면 양은 증가해야 돼요. 왜 증가해야 되죠? 법칙이에요. 그것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걸 못 찾으면 안 된다고. 하나 더. 이게 10이잖아요. 0.5만큼 변하잖아요. 몇 프로 변화돼요? 5%. 가격을 뭐 했으니까? 하락시켰으니까 양은 뭐 한다? 증가한다. 원래는 가격 10% 하락했어. 마이너스 10%지. 맞아요? 양은 5% 증가해서 플러스 5%지. 원래는 뭔데? 마이너스 0.5인데 여기다가 뭘 씌우니까? 절대값을 씌우니까 그냥 0.5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얘한테 법칙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어를 살짝 바꿀게요. 잘 봐요. 살짝 바꿉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무엇의 가격 탄력성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고요. 무엇의 변화율이고? 공급량의 변화율이고 절대값이 없어요.
아니 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절대값을 씌우더니만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왜 절대값이 없는 겁니까? 소개드리겠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공급량은 뭐예요? 증가해요. 왜 증가해요? 그 법칙이에요. 그게 공급 법칙. 그럼 가격과 공급량 사이 관계 두 글자. 비례, 한 글자. 정, 부호로, 플러스. 얘는 뭐 없이도. 절대값 없이도 플러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절대로 절대값을 안 씌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이 사실은 4개가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4개가 있거든. 사실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앞에서 보고 왔어.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하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안 배운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밖에 없다고. 이 탄력성 중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유일하게 뭐가 있다? 절대값이 있다. 왜 있다? 최저값이 0인데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뭐를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 보호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절대값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원래 플러스니까 절대값 없이도 최저값이 0이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절대값이 없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집에 갑시다. 130쪽. 제4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나옵니다. 탄력성의 개념, 공식 확인해야 됩니다. 제 밑에 무엇을 변화시켰을 때,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그 위에 양의 반응이 얼마나 오는지를 가지고 탄력성을 판단하는데 동그라미 2번을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을 같이 읽을게요.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이면 단위 탄력적, 0이면 완전 비탄력적. 맞아요?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는데요. 제 밑에 보니까 공식이 나올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무엇의 변화를 분해? 가격의 변화를 분해 위에 수요량의 변화를 뭐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죠. 맞아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길잡이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길잡이 문제 2번. 이게 작년 기출 문제거든요. 계산 문제라고는 하지만 계산 문제 아닌 계산 문제예요. 이런 걸 계산 문제라고 해버리면 내가 너무 슬퍼요. 일단 문제 푸는 방법. 지금 풀면 안 돼 이거. 왜냐면 3, 4월 달에 가서 풀어야 돼요. 지금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답도 체크하지 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표시도 하지 마요. 아무 표시도. 했어요? 지우세요. 뭘 해? 그동안 문제 풀 때 뭐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건데 풀어야 되는데. 지우세요. 지금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4% 인상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탄력성이 얼마래요? 1이에요. 근데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일단 대답합니다. 가격을 뭐 하면? 인상하면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일단 1번, 3번은 답이 아니에요. 응? 가격 올리면 수요량이 감소해야 된다. 왜 감소해야 되죠? 수요 법칙이니까. 그럼 탄력성이 이니까 이만큼 변해야 되잖아. 몇 프로가? 8%만큼 감소해야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대로 10초를 넘어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에서 시간 아끼는 거예요. 50초를. 그 50초 아낀 걸 조금 어려운 문제 주는 거지. 근데 이 문제를 3번 체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3번 체크하시고. 3번 체크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잖아, 2. 한다니까. 2 맞겠지. 어? 근데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량이 감소된다는 것조차 모르고 심장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랑 수요 공급 이론을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수요 법칙을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분이 수요 법칙을 물으면 알까 모를까? 알아. 근데 그거는 어디서 물었을 때냐면 법칙으로 물으면 알아. 그 법칙이 탄력성에서 나오면 또 모른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계신 걸 어디든지 언제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도 수요 법칙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가격 인상시키면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가격을 하락시키면 수요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제목을 제가 살짝 바꿀게.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2라면 이렇게 냈어. 그때는 답이 3번이 맞아. 그때는 답이 3번이 맞다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면 가격을 마면 인상시키면 공급이 증가되거든. 왜 증가되죠? 법칙이에요, 그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그럼 답은 4번이란 얘기야, 3번이란 얘기야? 답은 4번이란 얘기인데, 깝깝하게 만들지 마요. 답은 4번이란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아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면 답이 3번이란 얘기야. 왜냐면, 공급 법칙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똑같은 문제를 내년 시험, 올해 시험에 그렇게 바꿔서 내도 틀린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수요 가격 탄력성 나온 걸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바꾸면 틀리는 사람 부지기수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써먹었던 걸 여기서 못 써먹는 거야. 가격과 수요량 사이 반비례 0 마이너스 잘 알아. 가격과 공급량 비례 정 플러스 잘 알아. 근데 그러다가 탄력성을 똑같이 먹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난이도 최하짜리 문제고 틀려버리면 그에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적용을 해주시고 다음 주에 어떨 차례입니까? 그러면 탄력성 마무리할 차례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제 탄력성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 지난주 주소 알려드렸죠? 예, 거기 가시면 2주차까지 정답 해설편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해설편을 꼭 보셔야 됩니다. 해설편을 꼭 보시면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못 풀어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모아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풀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고생하셨고 카페 올리는 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올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올릴 테니까 그 월요일날 오후에 올릴 테니까 뭐 남는 시간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월요일날 오후 시간에 카페에 가셔서 해설편 보시면서 정답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